전북 새만금 매립지에서 이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잼버리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그 막 오징어 게임이냐 이게 뭐 생존 게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지금 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자 이게 새만금 네. 그 야영지 그 네. 현장 CCTV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아 정말 이 그늘이 없네요. 네. 피할 데가 없어요 햇빛을. 근데 그늘이 없다는 것에 대한 염려를 또 사전에 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요. 이게 몇 달 전부터 네. 뭐 지방지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됐었고 네. 지난해에는 민주당에서 네. 여가부 장관 대상으로 네, 질의까지 네. 했었고 그렇죠. 준비 잘 되고 있냐? 왜냐하면 이게 배수가 좀 안 되는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걱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정부는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백두산 가기 위해서 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게 7월 26일인가 그랬습니다. 음. 근데 그때 이미 잼버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이 젊은이들이 네. 청소년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입국을 예, 했었군요. 이제 미리 입국한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네. 그 전 세계의 이 청소년들한테는 한국이 매력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이 가보고 싶은 게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는 네. 소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매우 들뜨고 설렘 마음으로 한국에 오는 그 모습들을 제가 인천공항에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이게 잼버리냐 오징어 게임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제가 이제 뭐 갔다 와서 지금 그 베트남 그 백두산 갔다 와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네. 우리 또 행안부 장관께서 그 가장 안전한 잼버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폭염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네. 잼버리 어떠냐? 그랬더니 가장 안전한 잼버리가 될 거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잼버리 개영식을 하고 나서 뭐 문제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무장관 중에 하나인 주무부처 중에 하나인 여가부 차관이 사과했죠. 어제 사과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장마가 오래되고 폭염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제 발언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그 외교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잼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되짚어보고 지금 시간도 아직 잼버리가 끝나려면 8월 12일이니까 남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지시한 거 냉방 버스, 뭐 냉동 탑차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시원한 물도 공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쿨링 텐트 이런 것도 지금 대응 차원에서 공급해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예, 너무 늦었어요. 이거 6년 동안 준비했는데 네.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아니했던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원래 이제 잼버리는 이제 학생들이 방학일 때 네. 이제 7, 8월 달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학 때. 올해 장마가 조금 길었다, 또 네. 폭염이 심했다 하지만 올해 이 장마와 폭염은 또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또 올해처럼 장마가 길다거나 또 폭염이 심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 한국의 7, 8월의 날씨는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죠. 더군다나 습도도 높고. 그렇죠. 습도도 높고. 네. 그래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7, 8월 여름 정말 동남아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죠. 아하. 그거를 이제 대비하지 못하고 현재 지금 사후 약방문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라도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외교안보 사안으로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우선 네. 실제 외교적으로 본다면은요.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148개국인가요? 역대 잼버리 사상 지금 가장 많은 국가에서 158개국, 9개국 얘기가 나오는 것 그런가요? 같은데 예. 158개국, 158개국인가요? 158개국에서 예. 왔다라고 하네요. 4만 예. 3천여 명. 그러면 역대 잼버리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에 이제 미국의 전략가인 조셉 나이가 매력 국가라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 나라가 가장 매력적인 나라가 되는 그 매력 외교를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 노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K-팝 얘기도 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매력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 K-팝이라든가 이 K-팝을 포함한 K 컬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열광하지 않습니까? 특히 네.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럼요. 측면이 크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어떤 그 매력 외교를 더 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요. 네. 그리고 김구 선생이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김구 선생이 꿈꾼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잼버리를 잘못하게 된다면은 음, K-팝을 통해서 한국에 열광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매력 국가로 만드는 1등 공신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네. 대한민국에 대해 실망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만들어왔고 쌓아왔던 이 매력 국가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네.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생명, 안전, 재산 이런 거를 지키는 게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 네. 이게 시민 안보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를 겪었고 또 이태원 참사를 또 겪었고 또 지난번에 오송에서 네.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가지고 뭐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지도 그러니까요. 못했던 그런 끔찍한 비극적 사건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국민의 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과거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주된 위협이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는 그런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국가 안보다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데 현대 사회가 이렇게 좀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네. 현대 사회에서 한번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우리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게 네. 더 잦아지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시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4만 몇천 명의 청소년들이 네. 지금 야영장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개영식 때 우리 대통령이 참가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지금 뭐 탈수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하루에 뭐 지금까지만 몇백 명, 거의 뭐 1,000명이 지금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폭염 때문에 그런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시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뭐 폭염을 예상하지 못했다. 네. 장마가 길었다. 또 심지어 가장 안전한 바로 며칠 전에 네. 가장 안전한 잼버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이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시민의 안전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허술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네. 안전과 시민들의 어떤 뭐 편안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제대로 못 써온 그런 정부의 모습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 거다. 시민 안전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네. 투철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뭐 지방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그랬는데 네. 다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점검을 했어야 됩니다. 아. 근데 당연히 정말 이번에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그리고 거기가 여기 매립지. 매립지입니까? 당연히 그 매립지에서는 웅덩이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장마 지나고 나면은 모기를 비롯한 해충이 생기는 건 그러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보면은 지금 텐트가 아까 저희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네. 거의 늪지라고 해야 되나요? 진흙탕에서 네. 텐트를 치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아 정말 뭐 발판은 좀 됐다고는 하지만 예. 저기에서 저렇게 당연히 전염병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벨기에 잼버리 대표단 공식 SNS에 올라온 겁니다. 와,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의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까먹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연못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런 느낌이네요. 뭐 누리꾼들이 이거 뭐도 축제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일정을 그냥 취소하든가 네. 좀 짧게 해가지고 그만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지금 특히 어제 낮인가요? 낮 통계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환자가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얘기된 게 보니까 19명이네요. 19명 코로나 잼버리에서 확진자가 19명이 발생한 발생했습니다. 거니까 지금. 그래서 10명이 그저께보다 어제 기준으로 10명이 늘어났는데 계속 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뭐 급증하고 증가세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는 이제 뭐 야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런 온열 환자라든가 코로나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고 네. 정말 저 모니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망신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이게 이제 전화위복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위기에 강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위기가 강하다는 것은 위기일수록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는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금 뭐 정신 차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가지고 적적인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태안 앞바다에 네. 무슨 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가지고 기름을 닦아낸다거나 우린 이렇게 국민들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똘똘 뭉쳐가지고 그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갔다는 경험이 있는 네. 그런 어떤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혜와 국민의 힘으로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네.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의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시민 안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 안전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민 안보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 시민도 이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문제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거를 정말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